이번에는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수리논술 문제가 올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건국대 같은 경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죠. 수능이 목요일, 금, 토.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시험에 나올 것을 우선순위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경쟁률은 57.87대 1, 약 53대 1이죠. 이과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미적분까지도 있지만 확통, 여기 기하는 빠져 있죠. 그래서 2차 곡선이나 벡터, 공간 도형은 나오지 않고 확통이 또 스페셜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확률과 통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5문장이 출제가 되고 100점 만점 시험이죠. 그래서 2합 5 수의대는 3합 4로 해서 수능 100%, 수능을 잘 보면 최저 맞추고 논술 100%, 논술을 잘 보게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죠. 먼저 이제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그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모의논술을 보게 되면 총 4문제, 이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올해부터 5문제인데 그 이유는 올해 2023학년도부터 과학논술이 폐지가 됐죠. 수리논술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늘어난 거죠. 2021학년도 모의논술을 보게 되면 삼각함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사인 법칙, 도형에서. 그 다음에 덧셈 정리를 이용한 삼각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하나가 출제가 됐는데 음함수 미분으로 해서 역시 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각함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삼각함수가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된 내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A형과 B형이 있는데 보게 되면 삼각함수의 미분, 또 삼각함수의 미분,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하고, 또 위에 올라가서 이쪽에서는 이쪽에는 삼각함수가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삼각함수에 관련된 걸 미분에 섞어서 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 미분이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 미분이 상당히 많이 출제된 걸 알 수 있죠. 음함수 이용법 출제가 됐고, 음함수 이용법 나왔죠. 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접선 관련된 걸로 출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도형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기출, 그러니까 그 모의에는 없지만 극한 문제, 그 다음에 적분 문제에서 넓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모의논술보다는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으니까 좀 더 확장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의논술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 모의에 보면 미분, 적분, 삼각함수가 나왔죠. 자, 또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 법칙과 덧셈 정리를 이용한 이런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A형, B형이 있고 실제 기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삼각함수 역시 삼각함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다. 보게 되면 역시 덧셈 정리. 그러니까 모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을 이용을 하고 또 덧셈 정리 단순한 계산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덧셈 정리 이외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도형과 이용해서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삼각함수는 굉장히 중요했죠. 미분, 적분. 자, 적분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이 없죠. 대신에 요 밑에는 나와 있지 않는 수열, 확률, 극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여기 삼각함수 극한으로 해서 또 삼각함수가 또 연결돼서 나왔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밑에 안 나왔던 이 이항정리 계수 구하기와 수열의 합, 도형에서의 수열의 합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좀 더 범위가 넓죠.
미분, 정적분, 적분 파트를 보더라도 적분 파트는 이제 정적분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넓이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예, 조금 다른 단원이 그 사이드 단원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큰 주류는 역시 삼가함수가 또 메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한번 또 봐야죠. 미분, 적분, 극한이 나오고 삼가함수가 나왔죠. 자,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을 종합 정리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대 자연계 논술은 삼가함수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덧셈 정리. 얘네들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로 삼각함수를 총 정리한 다음에 극한 미분을 공부할 때도 삼각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미분, 또 삼각함수를 이용한 적분, 이쪽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도형과 연결되기에 제일 좋은 건 이제 극한과 미분 쪽에서 도형과 연결되기가 상당히 좋겠죠. 적분 같은 경우는 굳이 삼각함수가 아니어도 낼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극한 미분 적분이 이제 차례대로 지금 나왔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극한, 그 다음에 적분, 미분은 안 나왔죠. 수열, 물론 미분이 적분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열, 확률, 골고루 출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올 것도 보게 되면, 여기엔 없지만, 확률 파트, 그 다음에 수열 파트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작년에 이항 정리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이항 정리도 중요하고, 이거 이외에도 확률에서는 공부할 것들이 좀 있죠. 주로 이제 대수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항 정리 이외에 확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대수적 부분, 대수적인 파트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고, 수열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작년에 수열의 합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올해도 예상을 해보면 수열 중에 이제 무한급수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또 빠뜨릴 수 없죠. 무한급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극한 미분 적분 워낙 잘하시니까 극한 미분 적분이 있죠. 우리 친구도 워낙 잘해요. 적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 넓이가 나왔고 그렇다면 올해 지금 나와 있는 건 취한 적분 쪽이니까 정적분 파트 이쪽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면서 미분 같은 건 녹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극한 쪽 이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삼각함수의 극한 쪽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그 건대 논술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봐야 될 부분 삼각함수 이 부분은 뭐 필수다. 뭐 무조건 시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도 무시하지 말자. 덧셈 정리 이런 공식들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극한 미분 적분에 녹여나는 그러한 문제들 요런 문제들 특히 도형과 연결된 요런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가 출제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외에 미분 적분도 나오겠지만 이제 미분을 적분에 녹여서 적분 문제 중에는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 정적분 관련된 문제는 뭐 함수의 결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무한급수의 정적분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한급수의 정적분화 수열은 이제 무한급수와 연결을 해서 공부해 주시고 확률도 대수적인 파트 이항 정리가 나왔으니까 대수적인 파트를 좀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과에서는 이제 전단원이 골고루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먼저 삼각함수부터 공부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반드시 출제될 거니까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극한 미분 적분은 우리가 수능 공부했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률 쪽 우리가 무시했던 확률 쪽 이게 이제 수능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 쪽에 이항 정리는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대수적인 파트를 좀 공부하자 이런 얘기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틀 동안 최대한
시험에 나올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능 지식이 아주 굉장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살을 좀 붙여서 우리가 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좀 효과적인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 있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